전일빌딩 옆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는 그 당시의 시계탑과 분수대 그리고 광장 중앙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 건물은 1930년 건립한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회의실과 별관 건물이 있는데 회의실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건축물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넘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곳은 광주 방문하고 처음 방문했던 5.18 자유공원입니다. 5.18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 구금되어 군사 재판을 받았던 상무대를 복원한 공간입니다. 전시실에는 영창 내부를 복원한 모양을 볼 수 있었고 5.18 역사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운동이 생기게 된 배경과 당시의 언론 자료 등을 볼 수 있고 M1 소총과 M16 소총과 대검을 볼 수 있습니다. 공수부 군복과 군화, 죄수복도 볼 수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과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무대터에 가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시민들을 짐짝처럼 태워서 운반했던 트럭과 연행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헌병대 본사 사무실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계엄군에 끌려온 시민들을 조사했던 곳입니다. (1에서 10가지의) 전시실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5 전시실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고 8 전시실에서는 조사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로 옆에서 구타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장면을 본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국민을 고문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하다니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낭독했던 복무 신조는 이때 없었을까요?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 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중요한 건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데. 아무튼 연병장에서는 가혹행위를 당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헌병대 식당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등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을 했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창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구금했던 곳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수감자들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에 150명 이상을 수용해서 정자세로 있게 시켰으며 밥은 식판 한 개당 2명이 먹을 식량, 그것도 3-4숟가락만 먹으면 없을 정도로 적은 양만 주었다고 합니다.
공터와 고문은 이곳에서도 이어졌는데 그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건물이 생긴 연도를 볼 수 있는 머릿돌을 볼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에 일어났는데 법정은 그 후 3개월 만에 후딱 지었습니다.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군사 재판이 일어난 곳입니다. 잉?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사 재판을요?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곳에서는 421명에 대한 약식 재판이 진행된 곳으로 판사와 검사 모두 군인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헌병대 중대 내무반은 헌병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잠을 자는 휴식 공간이었지만 5.18 당시 임시 합동 수사반 신문실과 고문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시 수감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전시실로 영상 자료와 검열된 신문 자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이 보인 참여연대의식은 오늘날 세계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이날, 가정의 달 5월, 광주에 가신다면 민주화의 발판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엔 소개하지 못한 목포의 문화재와 박물관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방문드리겠습니다.